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세요. 꼭 그런 식으로 또 안 가. 저희 녹음 되고 있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갈게요. 가세요. 네. 어디 가시려고? 빨리 가세요. 올더 싱글 레이디, 싱글 피플이 말하는 비혼의 세상, 비욘세. 안녕하세요. 저는 해방촌 비욘세입니다. 안녕하세요. 해방촌에서 글 쓰는 해방촌 비욘세입니다. 비욘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그 혜영 언니가 나왔어요. 와. 다짜고짜 소개를 해볼까요? 언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여러분. 네, 제가 찾아보니까 혜영 언니가 작년에 나왔나? 그렇게 말하면 너무 길게 느껴진다. 작년에 2020년에 나왔더라고요. 세상에. 그래서 혜영 언니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네. 소개 한 번만 다시 해줄 수 있나요? 네. 네, 저는 제 이름은 강혜영이고요. 저는 비욘세 씨 친구이자 가끔 게스트로 나오기도 하는 비욘세 게스트이기도 하고요. 저는 해방촌에서 성생활 용품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매장 홍보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네네네. 제 매장 이름이 피우다라서 피우다 언니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비욘세를 최근에 들으시는 분들이 생겨가지고 이제 그분들은 네네. 그쵸. 10회였나요? 네, 전설의 욕하는 줄 알았어. 전설의 캥 작가님 술 특집 바로 뒤에 나와가지고 그쵸.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혜영 언니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10회를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기혼자인데 왜 비욘세에 나오느냐? 저는 성소수자라서 파트너가 있고 미국에서 이제 법적 결혼도 했는데 한국에서는 이제 그 결혼이 법적으로 허락되지 않다 보니까 강제 비혼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네, 강제 비혼, 유브레즈, 미국 비욘세, 한국 비욘세. 왜 이렇게 아이덴티티가 난 여자가 많아? 있는데 자꾸 또 이러면 안 되는데 비혼이라는 이름으로 강제로 살고 계시는 혜영 그쵸, 언니고요. 그쵸. 네. 네, 제가 이번 주에 그 지난주까지 방송을 쭉 하면서 보니까 네. 너무 네. 그동안 테마가 있는 방송을 했더라고요. 왜 비욘세 원래 그러셨어요? 이런 프로가 아닌데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그쵸. 돼가지고 그리고 일단은 1주년 특집을 3회 동안 했고 그 사이에 또 브리저튼이 끼어들었고 이래가지고 원래는 우리끼리 어떻게 사는지나 얘기하는 그런 가벼운 방송이었는데 특히 50회, 51회 폴리아모리 특집에 말하는 몸 특집 이런 멋있는 것도 하고 막 이랬어가지고 옛날 비욘세를 좀 네. 그리워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지 않나 해서 여러 가지 핑계를 얘기하고 있지만 그냥 오늘은 입이나 털겠다. 가장 잘하시는 거 아닌가요? 그럼요. 원래 비욘세는 원래 그런 방송인데. 그쵸. 사실 비욘세를 최근에 들으신 분들이 메시지도 많이 주시고 그러는데 비욘세는 사실 그거잖아요.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 얘기가 너무 방송에 많이 안 나오니까 네네. 결혼 안 한 사람들은 뭐 하고 사나. 근황. 방송 전체의 테마가 그저 우리의 근황일 뿐. 뭐 하고 먹고 사나 뭐 이런 방송이어가지고 오랜만에 또 그 게스트가 나올 때마다 막상 제가 최근에 뭐 하고 사는지 얘기할 기회가 없었고 해가지고 저와 그랬겠다. 그리고 올해 처음 나오신 모두가 그리워했던 혜영 언니의 근황을 알려면 피우다까지 가야 되냐 네네. 그런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쵸. 네 오늘은 그냥 편하게 근황 얘기를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마음이 아주 편합니다. 지금 다들 저희가 아침 10시에 녹음을 하고 있어요. 비욘세 씨를 네. 아침에 본 날이 많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요. 저번 아침 녹음 때 언니 나와 이제 우리 내가 태워서 가면 될 것 같아 했더니 지금 일어났다고. 그때 정말 당황스러웠죠. 그래서 나는 언니가 오는 동안 그냥 빵이나 사오고 그랬었는데 맞아요. 오늘은 호다다닥 잘 일어났어요. 네네. 오늘 진짜 알람 5개 맞췄어요. 이럴 일인가. 이럴 일인가. 네. 그래서 요즘에 혜영 언니 어떻게 지내셨는지 알려주세요.
전 잘 지내고 있었고요. 그 아까 비욘세 씨 얘기한 것처럼 근데 최근에 방송이 많이 풍성해져서 네. 저는 청취자로서도 있지만 친구로서도 너무 잘 듣고 있거든요. 너무 잘 듣고 있고 그리고 좀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것도 너무 좋았던 것 네. 같아서 어쨌든 방송을 되게 잘 듣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네, 저는 잘 지내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뭐 똑같잖아요. 늘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그쵸. 있고 소소하게 막 큰일은 없었는데 제가 이제 부록의 나이가 됐거든요. 올해 부록이 돼가지고 네. 40살 아리를 좀 했었어요. 네, 저가 그렇게 막 40살을 못 받아들일 줄 몰랐는데 제가 되게 못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40살 아리를 좀 했고 주변에 생각보다 제 주변에 사람이 되게 많다고 생각을 했는데 주변에 40살에 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진 않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비욘세 처음에 시작할 때도 이게 비욘세는 사실 예능 카테고리에 있는 그냥 그쵸. 재미있는 방송이지만 그래도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내가 20몇 살 때 네. 30살 중후반에 비혼 언니도 많이 없어가지고 네. 사실 그냥 어떤 대단한 철학을 얘기하는 것보다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다는 것만 알았어도 덜 불안했을 것 같은데 맞아요. 그게 없었어서 제가 한 30 초반 정도부터 40대 언니들을 미친 듯이 쫓아다니면서. 근데 저 너무 지금 공감하고 네, 있어요. 미친 듯이 쫓아다니면서 뭐 예를 들면 지금 준 언니도 그렇고 그리고 아직 방송에 나오지 않았지만 제가 너무 언니 덕후다 보니까 그런 언니들을 만나면서 자연스럽게 해소된 부분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충분히 이해가 돼요. 제가 그걸 겪어보니까 네. 그래서 이제 뭔가 처음에는 40살 아리를 하고 있다는 자체가 자괴감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나. 나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왜 이렇게 힘들어하나 막 그런 생각을 했고 제가 근데 생각해보니까 30살 아리도 꽤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리 전문가. 아리 전문가를 갖고 아리피플이에요. 제가 왜 이러시죠? 또 이런 드립 좋아한다고? 왜 이러시지 하면서 막 웃고 있어. 막 광대가 점점 올라가고 있어. 저희 그 얘기 팟캐스트에서 했나요? 항상 혜영 언니가 되게 긴장해서 비욘세 오늘 진짜 제일 긴장 안 한 것 같아요. 다행이야. 왜 긴장 안 했게? 아침 일어나서 정신머리 없었으니까. 지금 비목사문간에 있어가지고 그쵸. 예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 재밌는 얘기를 했는데 저는 되게 재밌다고 얘기했는데 언니는 너무 긴장해서 얘기해가지고 아예 듣지도 않았죠. 듣지도 않고 그래서 막 이랬던 일이 있었어요. 완전 무시. 그게 그거였어요. 제가 추석 때 비가 오는 날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비욘세 씨가 비가 추석 왔군요. 라고. 비가 추석 왔었죠. 이랬는데. 근데 제가 완전 무시. 그래서 이래가지고 안 먹혔나? 안 먹힌 게 아니라 아예 못 들은 거죠. 맞아요. 아무튼 제가 아리 전문가인데 네. 이제 30살 때는 좀 심했거든요. 그때는 병원을 다녔어요. 이제 카운셀링을 받으면서 그동안 이제 제가 잊고 살았는데 뭔가 마음에 불편함이 있어서 이게 드러내진 않았지만 그게 뭔가 작용을 했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돌아보기도 하고 그런 네. 시기를 보냈었는데 그때는 약간 어떤 아리였냐면 나는 30살이 되면 더 많은 걸 이뤘을 줄 알았는데 라는 아리였거든요. 그때. 그래서 제가 뒤늦게 그때 막 공부를 하고 이래서 굉장히 뭔가 제 자신이 초라하다고 느낀 거예요. 친구들은 직장 생활도 하고 막 그러는데 그때 이제 저의 와이프가 아침에 항상 눈을 뜨면 눈물로 시작하는 그런 진짜? 하루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날도 눈을 떠서 이제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니까 옆에서 보고 좀 마음이 안 좋았나 봐요. 근데 그때 저한테 했던 말이 네 주변을 둘러봐. 지금 네가 앉아있는 침대도 네 거고 네가 보는 TV도 내일 누구 갖다 줘야 되는 거 아니고 네 거고 지금 저 책장에 꽂혀있는 책들도 다 네 거고 네가 읽어서 뭔가 즐거움을 느끼고 도움을 받았던 것들이고 우리 고양이 강아지 다 보여주면서 이게 다 네 거야. 이렇게 가진 사람이 많다 네가. 그때 되게 뭘 가졌느냐에 대한 관점을 바꾸는 계기가 좀 됐었거든요. 셰리 언니는 어떤 그런 학원을 다녔나? 그 언니는 항상 어떻게 그런 거예요? 네, 근데 가끔가다 얘기 들을 때마다 저 언니는 어떻게 항상 저렇게 인생 한 100회차 된 사람처럼 저럴 맞아요. 수가 있지? 네. 그러니까 저도 그때 그 생각을 하기는 했고
고마웠어요. 왜냐하면 내가 힘든 게 이 막 치열한 삶에서 막 경쟁하려고 하니까 힘들었던 건데 좀 다른 관점을 줘서 제가 들었던 어떤 카운셀러들의 네. 그런 어떤 좋은 대답도 많았지만 그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고 물론 말하는 사람의 영향력도 있었을 거예요. 관계가 깊은 사람이 맞아. 진심을 진심을 담아서 얘기를 했고 근데 이제 최근에는 그런 것보다 이제 그 행복하게 살고 있나라는 강박 때문에 이제 40살이 되고 삶이 막 절반 정도 달려왔고 얼마나 달려왔는지 사실 우리가 모르잖아요. 맞아. 100%라는 삶에서 20%가 남았는지 50%가 남았는지 내일을 모르니까 오늘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집착에 맞아. 자다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안 행복해 이러면서. 그러니까 정말 행복하가 저 좀 이상한 사람 같아요. 자다가 문득 물론 이제 그런 아리를 하고 있으니까 눈이 떠진 건 있겠지만 새벽에 눈을 떠서 내가 지금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나? 막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근황이 있어요, 저에게. 그래서 그렇게 좀 보냈고 이걸 이겨낸 거는 그냥 다른 건 없어요. 빠르게 자기 합리화도 하고 그냥 얘기할 상대가 좀 없었다 보니까 그게 좀 아쉽긴 했는데 왜냐면 파트너는 이미 그 나이대가 지났는데 자기는 하루하루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네, 그리고 저의 절친 저의 엄청 친한 친구도 그 자기는 나이가 들수록 너무 더 좋다는 거예요. 그 친구는 아마 언젠가 한 번쯤 그 친구도 비욘세에 나오지 않을까 마음대로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 혜영 언니가 이빨 찾아준 친구 얘기하시 맞아요. 술방송에서 그 앞니가 네네네. 강냉이 하나가 맞아요, 나와가지고 맞아요. 되게 해맑은 표정으로 찾았다 막 이렇게 그때 혜영 언니가 얘기했다던 네. 그 HBC 내향인 1호님 맞아요. 네, 굉장히 근데 친구가 내면이 강한 것 같아요. 굉장히 조용하고 막 이렇지만 그 친구는 뭐 그렇게 힘들거나 이런 것도 없고 그냥 뭐 적당하게 스트레스 안 받을 만큼만 일을 하고 고양이를 키우면서 굉장히 만족스럽게 살고 맞아. 있고 저희 집하고 되게 가까워서 저희가 항상 그 친구 집이랑 저희 집 간의 거리를 마당이라고 부르거든요. 마당에서 만나자.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너무 잘 살고 있고 단지 시골에서 살고 싶은데 이제 시골에서 살면은 너네가 갈 수 없으니 네. 그 시골의 삶보다는 이 주변의 친구들이랑 같이 살아가는 삶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쵸. 그것 말고는 별로 그런 게 없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듣고 제가 왜 이렇게 아리를 하나 좀 고민도 해보고 막 그런 시기를 좀 보냈어요. 지금은 되게 많이 괜찮아졌어요. 근데 그 나는 행복한가 봐 이것도 저는 진짜 공감이 많이 되는 게 제 삶도 그런 게 많거든요. 왜냐면 저는 부모님이랑 같이 막 자유여행 갔다 온 책도 내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집안도 되게 뭐 화목하고 뭐 팟캐스트도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고 어쨌든 내가 얼굴을 모르는 사람이 매주 내 목소리를 들어준다는 거는 보통 사람들한테 있는 일이 잘 아니잖아요. 그쵸, 맞아요. 그리고 가끔 좀 가혹한 코멘트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고 많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더 약간 그런 마음을 먹기 쉬운 것 같아요. 아마 혜영 언니도 주변 사람들은 야 좋겠다. 너는 너의 가게를 가지고 너랑 잘 맞는 사람이랑 결혼을 해서 살면서 물론 그 결혼이 아직 인정받지 못한 거에 대한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는 있지만 옆에서 계속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랑 맞아요. 살면서 사랑하는 강아지 2마리에 고양이가 그렇게 얼마나 이쁘냐고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저도 그럴 때가 힘들거든요. 언니랑 비슷하게. 내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내 인생이 괜찮은 것 같은 거예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일단 제가 눈높이가 그렇게 엄청나게 높지 않은 막 그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내가 뭐라고 이렇게 우울한 마음에 잠기지? 저 너무 공감돼요, 지금. 복에 겨운 거 아닌가? 뭐 이거보다 더 불행한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데 왜 나는 이 지점에서 이런 걸 우울해하고 있지?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 맞아요. 그게 그 정말 마음을 힘들었어요. 느끼는 게 제가 너무 이기적이라는 생각도 들고 초라한 거예요. 오히려 그 마음을 느끼는 것 때문에 맞아.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그래서, 언니도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들한테 뭐 인터뷰도 많이 하고 이렇게 팟캐스트 나와가지고도 얘기를 하고 비욘세에 나온 게스트들 중에서는
굉장히 멀쩡한 얘기를 많이 하는 편에 속하는 게스트잖아요. 저희는 무슨 말이죠? 기본적으로 다들 막 헛소리 대잔치를 하는 사람들인데 그쵸. 아무래도 언니는 자기 전문 영역에 있는 이야기도 많이 했고 그때 언니 결혼식 한 얘기 했을 때도 다른 사람들은 할 수 없는 본인의 경험이나 막 이런 걸 얘기하다 보니까 남들보다는 좀 정서적으로 안정돼 보이고 더 어른인 것 같아 보이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근데 왜 이렇게 나는 나이에 연연하고 흔들리는 인간인가. 맞아요. 거기에서 오는 스트레스 같은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막 이렇게 막 10살 때도 생각나고 막 어렸을 때부터 막 내 모습이 막 생각이 나면서 아, 인생이 이렇게 빠른 거였나? 근데 이거를 통째로 보면 빠른데 하나하나 보면 내 삶에 정말 무수하게 많은 일이 있었고 3월도 그렇거든요. 벌써 3월인가 하면서 빠른 것 같지만 1월, 2월, 3월 그리고 1월 첫째 주, 1월에 첫째 주 월요일 이렇게 하나하나 보면 일들이 많았는데 그냥 이렇게 통으로만 생각을 하고 삶이 너무 빠르다, 무의미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치.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극복했던 방법 중 하나가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그때 추억하는 거예요. 아, 나 이런 일도 했는데, 아, 이날 캠핑 가서 엄청 재밌게 놀았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하루하루 그 순간 있었던 일들을 잊어버리지 말고. 근데 이 행복에 대한 집착을 어떻게 버려야 되나. 그러니까 너무 그동안 너무 행복했던 거 아니야? 그게 문제인 거 아니야? 약간 우울증이 찾아올까 봐 무서워서 막 극도로 노력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행복해야 되는데 작은 일에도 만족해야 되는데 이게 약간 강박증이 심해서 이것도 어떤 강박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고 우울할 때 너무 힘들었어서 거기서 빠져나오는 게 너무 길었던 기억이 있어서 무서워서 더 그런가 봐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근데 어쨌든 뭐 돌아보면은 잘 살고 있고 지금도 잘 살고 있고 건강을 지키는 것도 감사하고 감사할 일이 많은데 이 그런 것들을 못 돌아볼까봐 또 뭐가 있었지 또 뭐가 있었지 막 이렇게 리스트를 정하듯이 아무튼 그게 저의 근황 얘기인데 근황 얘기하다 지금 끝날 것 같은데 그만하죠. 원래 우리는 근황 얘기를 하러 만난 거라서 오늘 상관없어요. 제가 혜영 언니 얘기를 듣다가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지금 메일함을 찾았는데 나이 드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주신 분이 계셨어서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 경리단에 살고 있는 시래기라고 본인을 소개해 주신 분이 계세요. 안녕하세요, 혼세님. 비욘세를 너무나 사랑하는 36세 경리단에 살고 있는 시래기라고 합니다. 멀리 제주도에서 올라와 어느덧 서울살이 9년째예요. 사실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남들이 꿈꾸거나 그려오던 결혼식을 한 번도 상상한 적이 없었고 그냥 제가 제 성격을 잘 알기에 결혼이라는 제도가 제 생에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지냈어요. 그리고 사회생활을 하며 돈도 조금 모이고 하고 싶었던 취미도 하고 여행도 다니며 20대 때보다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 혼자여도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20대 후반부터 40살까지만 살고 안락사해야지라는 요상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세상에 맛있는 음식도 너무 많고 근데 나는 이게 웃긴데 공감돼. 나는 이게 삶의 본질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거대한 것이 나의 삶의 의욕을 분출시키는 게 아니라 내일 먹을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그럼요. 싶어. 내일 먹을 쌀국수, 내일 먹은 군라면, 신흥시장 군라면. 조만간에 갑시다. 이런 걸 생각하면서 사는 거 아닌가. 맞아요. 너무 맛있는 음식도 많고 재미있는 일들도 너무 많아서 점점 미뤄지고 있어요. 그런데 문득 2021년도로 바뀐 후 제 나이도 36으로 바뀌더라고요. 정말 어떤 계기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내 나이가 더 이상 어리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회사에서도 압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나이를 먹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현명하게 나이를 먹게 되는 것인지 혼세님이나 주변의 30대 중반부터 이상의 언니들의 나이 듦에 대한 생각, 마음가짐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사실 제가 서울에 친구들이 별로 없고 직장도 한 곳에서 쭉 다니고 있어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나마 있는 한국 친구들은 다 결혼을 했고 현재는 대부분 외국인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은 마음을 붙일만 하면 자꾸 떠나가고 공감돼. 너무 알죠. 지금 저희 해방촌 살기 때문에 마음 붙일 곳도 없고 이러한 이야기를 나눌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비욘세를 알게 된 순간 한 줄기 빛을 만난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내가 물어볼 순 없지만 언니들이 나에게 상담과 조언을 해주는 느낌이랄까? 그리고 해방촌에 사신다는 이유만으로도 제 맘대로 우린 물리적 거리도 가깝다고 위안상권 했어요.
해방촌에 사는 외국인 친구들에게 피우다 홍보도 했어요. 여성의 자유에 감사합니다. 대해 논의를 시작하게 한 곳이라고요. 제 친구들 중에 몇 명이 거하게 취해서 딜도로 사갔을 텐데. 혜영 언니가 기억하시려나요? 이런 분도 많으시죠. 술 취해서 와서 딜도 사가시는 분. 많죠. 굉장히 흔한 일상이라. 너무 앞뒤에 술집이 있기 때문에. 그쵸. 네. 무턱대고 이렇게 메일을 보내서 혹시나 기분이 상하셨다면 사과드려요. 무슨 말이야. 하지만 꼭 하고 싶은 말은 혼자만 걷고 있고 막막하다 생각했던 인생의 길 위에서 바로 옆에 있진 않지만 앞뒤에서 나와 비슷한 동지들이 있다는 느낌, 그리고 지도조차 들고 있지 않은 저에게 길잡이가 되어주는 비욘세 너무 감사하단 말씀 드리고 싶어요. 부담 갖지 말고 비욘세 늘 지금처럼 친구같이 16년, 26년 환갑까지 함께해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와. 왜 울어? 왜? 저는 사실 말이 하는 건 맞구나요. 좀 전까지만 해도 헛소리를 어길게 내다가 지금 혜원이 오열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사연을 받은 게 이틀 전 정도거든요. 근데 이제 언니가 하는 얘기를 듣고 사실 저도 생각하고 있는 지점이고.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네. 그리고 그 비욘세 씨가 진짜 이런 글들이 되게 뿌듯할 것 같아요. 누군가가. 왜냐하면 비슷한 고민으로 방송을 시작했을 거잖아요. 우리 혼자가 아니고 다 같이 서 있다. 근데 이렇게 이런 사연이 사실 큰 어떤 이야기가 있지 않아도 이런 사연이 어떻게 보면 가장 소소하면서도 맞아요. 중요한 사연들인 것 같아요. 와, 근데 굉장히 가까이 계시네요. 네. 그래서 정말 저는 팟캐스트 하면서 느끼는 거는 저는 그냥 제가 비혼이고 어떻게 보면 제가 외롭고 다른 사람들 이야기도 궁금하고 듣고 싶고 이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던 거지. 제가 어떤 누군가한테 메시지를 말할 수 있는 소양이 갖춰진 사람이라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팟캐스트 그냥 유튜브 같은 거니까 시작하면 하는 거니까. 그래서 사실 저는 이 사연을 읽었을 때 되게 내가 쓴 것 같다는 느낌을 오히려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사실 이게 서로 버텨내는 본질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어떤 되게 멋진 존재가 있어가지고 우리한테 얘들아 이렇게 하면 돼라고 얘기해주는 사람들도 너무 소중하지만 그냥 흔들리는 사람들끼리 와 존나게 흔들린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나만 그런 거 아니라는 것만 버팀목이 알아도 되는 것들이 많아서 일단은 저는 이 사연 자체에 너무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싶어요. 어떻게 보면 그러네요.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마음속에 있는 불안을 텍스트로 써서 보내주신 건데 이거를 읽으면서 다들 굉장히 비슷하게 지내고 있구나. 맞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이다 보니까 때로는 내가 선택한 삶에 약간의 의구심이 들기도 하고 때로는 혼자라고 느끼기도 하고 그런데 돌아보면 그 사람이 뭐 물리적으로 가까이 있든 심적으로 내적 친밀감이 있든 없든 어쨌든 혼자가 아닌 거는 맞는데 네. 그런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공감할 수 있는 뭔가가 되게 그게 크지 않아도 엄청 힘이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얘기하신 게 제가 원래는 저희가 오늘 그냥 근황 얘기를 좀 내려놓고 해보자 이런 생각이었다가 갑자기 나이 얘기가 생각이 나면서 사실 이거를 다음 주나 다다음 주쯤에 얘기를 할까 하다가 오늘 그냥 이 얘기를 같이 나눠도 저는 괜찮을 것 같은데 사실 이분이 하는 얘기가 비슷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제주도에서 올라와서 서울살이를 9년째 하고 계시면서 본인 자리도 잡고 한 직장에서 이렇게 오래 진득하게 일하시고 경제적인 여유도 좀 생겨서 그것만으로도 대단하시다. 네, 행복하다라고 하고 있는데 곧바로 이제 부모님도 회사에서도 압박이 없는데도 나이 먹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더라. 어떻게 해야 현명하게 나이를 먹게 되는 것인지 이런 얘기가 공감이 참 너무 공감돼요. 많이 됐어요. 맞아요. 그리고 아마 저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제가 이분을 잘 모르지만 주변 사람들은 이분이 이렇게 고민하고 있다는 걸 모를 가능성이 높겠다. 그쵸. 바깥에서 봤을 때 되게 멋있는 사람일 수도 있겠다.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사람.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우리가 약간 제가 항상 그 사업을 할 때도 돌아보면은 뭘 할 때 항상 너무 늦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좀 어리석긴 했어요. 근데 뭐
사업을 시작할 때도 피우다 시작할 때도 너무 늦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고 공부를 할 때도 너무 늦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항상 해오긴 했었는데 이게 나이가 주는 사회적 압박감이라는 거는 네. 그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해도 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자체가 나이와 특히 여성과 나이 이걸 깊게 연관시키기 때문에 어떠한 나이에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스스로 그렇게 좀 이렇게 차단해버리는 경우도 꽤 있는 것 같고 네. 저도 항상 생각이 늙지 말고 내 몸이 늙을지언정 나이는 들지언정 생각이 늙지 않고 그리고 50이 돼서도 60이 돼서도 내가 좋아하는 그런 판타지 소설을 읽으면서 즐거워할 줄 알고 동심을 버릴 필요가 없고 막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제가 맞아요. 이렇게 귀여운 캐릭터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그 귀여운 캐릭터 핸드폰 커버를 하고 다녔더니 누가 이제 나이가 몇 살인데 이런 걸 하고 다니냐. 근데 그게 사람들이 보는 평범한 관점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이상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 사람이 옳은 것도 아니지만 워낙 그렇게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도 그런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어서 웃으면서 그냥 이 적당히 받아들였는데 근데 그때 얘기를 그런 순간순간 큰일이 없어도 사소한 순간에 얘기를 해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나이가 들었다고 동심을 잃어버릴 필요는 없어. 네. 나는 이 나이에도 이게 귀여워. 그냥 그렇게 하고 말았는데 저희 어머님이 좀 그런 편이거든요. 어머님 세상에 귀여운 게 너무 많고 막 길 가다가 귀여운 강아지를 보면 전화를 막 해요. 여기에 이렇게 생긴 너무 귀엽다고 막 진짜 떨어지는 낙엽을 봐도 막 이렇게 걸어가다가도 막 꽃이 작으면 귀엽다고 막 이렇게 하시거든요. 근데 이런 사소한 거에서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차단하는 감정들에 대해서 한 번 정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다 똑같은 사람이고 저도 피우다 운영하면서 나이와 성생활 이런 걸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할 거잖아요. 고객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 네. 나이에 맞게 변하는 건 있지만 나이 때문에 없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되게 많은 일들이. 성도 그렇고 우리 살아가는 많은 일들이. 근데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제 나한테 없어도 된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돌아보면.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하게 되고 했는데 근데 이분 사연을 들으니까 다들 비슷한 고민을 진짜 조금씩은 하고 있지 않나. 그리고 언젠가부터 언제 어른이 되나 30이 되면 흔들리지 않나 32이 되면 흔들리지 않나 근데 제가 이제 올해 37인데 흔들리는 게 사실은 진짜 똑같고 그 바깥의 부분들은 내가 어릴 때 생각했던 나에 좀 가까워진 부분들도 있거든요. 네. 돈도 어릴 때보단 당연히 잘 벌고 있고 뭐 내 나름대로 지난주 방송 보니까 재물운이 그냥 여러분 기대하세요. 제가 연말에 아주 브리핑을 한번 배 한 대 빌려주시나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내가 항구기 때문에 항구를 소유할 수 있는 대보가 되어야겠다. 와. 근데 막 엄청나게 많고 내가 무슨 서울 시내에 30평짜리 아파트가 있고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도 커리어를 계속 쌓으면서 제가 그냥 그릇이 작아서 꿈이 작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냥 제가 지금 버는 돈에 만족하거든요. 그냥 뭐 엄마 아빠랑 밥 먹을 때 가격 안 보고 그냥 주문해서 먹을 수 있고 사실 그런 소소한 것들도 좋고 막 이런데 제일 그 괴리가 큰 게 나는 안 흔들릴 줄 알았어요. 좀 많이 의연해지고 막 이렇게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지금 37살이 되고 나서 느끼는 거는 안 흔들리는 건 없는데 흔들려봤자 어쩔 수 없는 거를 그냥 빠르게 포기하는 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저는 사실 인생관이 언젠가부터는 그 일할 때 회의할 때도 많이 얘기하게 되는 게 되는 거 하자. 되는 거 하자. 그러니까 이게 그냥 안일하게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물론 아웃풋을 내려고 우리가 지금 이거 확 붙들고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 때 당연히 하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하나 결정할 때도 근데 이거는 원래 뭐 작년에 이거를 이렇게 했으면 지금 이런 일이 없는데를 생각하거나 아니면 진짜 변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뭘 해도 손해는 보게 돼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거나 막 그럴 때 막 과열돼서 얘기하다가 어느 순간에 나 스스로한테도 그렇고 나랑 얘기하고 있는 사람한테도 야 일단 되는 거 하자 되는 거 멘탈 너무 박살나면 일단은 뭐 샤워부터 하고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내 손에 잡히고 실제로 할 수 있는 것부터 하고 그런 것들이 바뀌기는 하는데 나 스스로가 어떤 삶에 대한 불필요한 고뇌와 걱정이 없어지느냐 하면 별로 그렇진 않더라고요. 비슷한 것 같아요. 그죠? 예전하고. 그리고 이뤄놓은 게 있는데 왜 안 행복하지? 같은 느낌은 진짜 많이 들고. 다 그런 생각을 하긴 하는구나. 네. 근데 약간 저는 그런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도 나이가 들어서 가장 좋은 거는 이 정신적인 성숙은 맞는 것 같아요. 네. 저의 경우에는 제가 어떤 선택을 하고 판단을 하고 뭘 내려놓고 뭘 잡을 것인지 이런 고민을 할 때 20대라면 10대라면 하지 않았던 것들을 지금 하고 있고 그때 했던 실수들을 지금은 조금 줄여 나가고 있고 그게 나이 드는 거에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아요. 그거는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누구랑 좋은 시간을 보내는 거 있잖아요. 근데 저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릴 때 이럴 줄 알았으면 이렇게 바쁘게 살아야 될 줄 알았으면 어릴 때 좀 많이 놀아놓을 걸 네. 얘기 하잖아요. 전 정말 많이 놀았거든요. 저랑 캥 작가님은 정말 20살 때 만나가지고 맨날 놀고 매해 막 술도 진짜 오지게 많이 먹고 저희 막 그때 스페인에 한 달 동안 아파트 빌려가지고 맨날 클럽 가고 그래서 클럽 가는 것 때문에 돈이 없어갖고 맛집 한 군데도 못 가고 파스타 한 솥에 해 먹어가지고 세상에 나눠서 먹고 이 난리를 클럽 치면서도 때문에 맛집을 포기했구나. 맨날 술 먹는데 돈도 안 아껴 쓰고 막 연애도 막 박살나게 하고 진짜 열심히 놀았는데도 지금도 계속 놀고 있거든요. 어떤 식으로든. 너무 비슷해. 근데 옛날에는 좀 형태만 달라진 거죠. 그렇죠. 형태가 달라진 것과 옛날에는 남들이 해야 된다는 거를 다 하면서 놀고 있어서 이게 내 취향인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일단 이 나이 땐 뭐를 해야 된다. 저 나이 땐 저를 해야 된다 하면서 좀 불안해하면서 놀았던 거. 인간관계도 내가 얘를 진짜 좋아하나? 이 친구랑 있는 게 내가 정말 편한가? 이런 거를 고민하기보다 모르니까 그냥 다 만나서 얘들아 안녕! 막 필터가 없죠. 필터 없이 무슨 퍼레이드카에서 손 흔들듯이 그렇게 했는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좋은 거는 오늘은 내가 혼자 집에 있는 걸로 풀어야지 누구 만나면 안 되는 날이다. 이런 것도 좀 알게 되고 맞아요. 오늘은 내가 조금 민망함을 무릅쓰고라도 먼저 만나달라고 얘기를 해서 쫓아가야 되겠다. 이런 날도 있고 그런 것들에 좀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도 좀 있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좀 더 이렇게 예전에는 저도 굉장히 비슷한데 20살 때든 30살 때든 제가 막 열심히 놀 때 다들 젊어서 그렇다라고 했는데 지금도 형태만 바뀌었지. 그럼. 네, 지금도 이렇게 노는 삶을 굉장히 추구하고 있고. 근데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때는 어떤 기회만 있으면 막 다 해봤어요. 막 그냥 그래 막 열심히 즐겁게 놀아야지 인생은 그냥 막 지나가는데 막 이러면서 그냥 약간 허무하게 막 그렇게 이것저것 해보다가 지금은 뭘 할 기회가 있으면 예를 들어 뭐 캠핑을 가거나 뭘 배우거나 친구들이랑 어딜 뭐 가거나 이럴 기회가 있으면 조금 저를 돌아봐요. 남들이 하자고 해서 하는 건지 내가 진짜 좋아서 하는 건지. 좋다. 네, 그게 생겼어요. 그래서 조금 더 내가 진짜 이걸 즐기고 있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나이 들면서 좋아지는 점인데 시래기 님이 말씀하신 거랑 언니가 처음에 말한 것처럼 그리고 제가 공감하는 부분은 이게 우리가 어떤 연예인을 볼 때도 비슷한 느낌일 때도 있는 것 같은데 가진 게 많으면은 굉장히 삶이 평온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걱정이 없을 거다. 네,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 좀 고생 배틀 하는 거 있잖아요. 너는 이런데 뭐 내가 힘들다 얘기했을 때 뭐 그렇구나 하고 말면 되지만 그래도 네가 나보다야 덜 힘들지 막 이렇게 생각한다거나 그런 게 있다 보니 그냥 상대적으로 봤을 때 내가 이렇게까지 불행하면 좀 한심한 것 같은데 왜 마음이 이렇지 이런 데서 오는 스트레스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혹시 넷플릭스에 블링 엠파이어라는 방송 아직 안 봤어요. 거기 아무튼 미국에 살고 있는 굉장히 애시안 부호들의 리얼리티 쇼예요. 네. 처음에 친구들 그거 보라고 해서 왜 저런 쓰레기 방송 이렇게 섣부르게 판단을 했다가 확실히 예능
적인 면에서는 한 번 정도 볼만한데 어쨌든 거기에서 이제 그 사람들이 뭐 친구 생일을 축하한다고 파리로 비행기를 타고 가고 막 이런 씬들이 나와요. 일반인들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네. 그러면서 이제 친구들끼리 그걸 보고 대화를 하다가 돈이 많으면 정말 행복할까? 이런 우리 흔히 다들 한 번쯤 해보는 생각이잖아요. 네. 그래서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한 친구가 되게 재밌는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 실제로 행복 지수랑 그 어떤 경제력이랑 이런 거에 관련해서 연구를 했던 네. 그런 것들을 보면 그게 얼마더라? 그게 한국 기준은 아니었던 것 같고 연봉이 5천만 원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이상의 사람들은 아주 돈이 많은 사람과 돈이 연봉 5천인 사람하고의 행복 지수가 똑같다고. 그래서 내가 왜 그렇지? 근데 옆에서 이제 와이프가 네가 10,000원짜리 캐릭터 핸드폰 고리 사면서 행복해 할 때 저 사람들은 프라다 가서 고리 사면서 행복해 하는 것뿐이야. 그래서 그렇구나. 근데 그런 것들이 약간 가지지 못한 삶에 대해서 어떤 막 그런 눈에 안 보이는 뭔가를 쫓으려고 하고 이럴 때 한 번쯤 좀 멈춰서서 생각을 해보고 네. 내가 지금 뭘 가지고 있는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고 그리고 과연 그냥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지금 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부분이 나아지면 내가 행복할까? 더 삶의 질이 나아질까? 근데 그렇다고 장담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럼요. 네, 그래서 순간순간에 내가 어떤 데서 즐거움을 찾고 이런 거를 발견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걸 발견을 못해요, 또. 막 너무. 안 보이지. 순간 안 보이고 나중에는 꼭 보이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워낙 막 10살 때부터 30쯤에 이런 노래를 들으면서 혼자 막 사색에 잠기고 이런 성향이 워낙 강해가지고 맞아. 이런 40살 아리 전문가가 된 것 같은데 30살, 40살 때. 근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것 또한 모두가 가지고 있는 고민이고 이제 밖에서 봤을 때 상대방의 삶이 본인이 경험하고 있는 삶이랑 항상 다르고 그럼요. 네, 그런 것들을 좀 인지하고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나 요즘 SNS도 너무 활발하고 그러니까 네. 사람들이 최고의 순간, 좋은 순간을 많이 올리고 우울할 때 보면은 저 사람은 이렇게 행복해 보이는데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미디어가 전시한 몇 살 때 이만큼이 돼 있으면은 네. 이 정도로 행복하다라는 게 저는 이게 가끔가다 좀 위험하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제가 그게 되게 심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저도 그러니까 사실 저는 비욘세가 이렇게 오래 하고 이렇게 그럼 이게 잘 될지 몰랐지만 야 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우리 그 바다 내지 가두리에 계시는 여러분 배 빼면 가만 안 둘 거야. 그 부두가 없으면은 그 모든 게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거를 하면서 느낀 게 이렇게 비혼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그동안 많이 없었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나는 그냥 결혼 안 한 사람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랄랄라 막 이런 차원에서 막 저희 엄마도 나오고 친구도 나오고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고 있을 뿐인데 어쩌다 보니까 비혼으로 검색했을 때 나오는 몇 안 되는 사람이라 뭐 인터뷰도 하게 되고 지금 그거에 대한 글도 쓰고 있고 막 그런데 그걸 하면서 되게 느낀 게 뭐냐면 사람들이 결혼하지 않은 채로 살고 있는 사람들은 되게 단단하고 평화롭고 그럴 멋있고 거라고 생각하죠. 흔들리지 않고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요즘 드는 생각은 그게 결혼한 사람들에 대한 어떤 편견에서 오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얘네들은 스스로의 정서적인 문제를 혼자서 해결 못하고 누군가가 옆에서 막 받쳐주고 있고 의지하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비혼자에 대해서 그런 선입견을 갖는 거는 스스로 갖고 있는 결혼한 사람들에 대한 선입견이랑을 보여주는 거라고도 저는 느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막 멋있는 작은 아씨들에 나온 대고모처럼 나는 돈이 많잖니?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만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요. 네, 진짜로. 문득 비혼을. 이렇게 방금 사연 주신 시래기님처럼 내가 제주도에서 혼자 서울에 와서 9년째 친구들이랑 막 이렇게 지내고 있다가도 어느 순간 공허한 순간이 올 때 이대로 혼자 나이 먹는 것은 정말 이게 약간 거대하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원래 그런 순간은 누구한테나 찾아오는데 심지어 결혼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옆에 내가
앞으로 가능하다면 평생을 같이 하기로 한 파트너와 남들이 봤을 때는 멀쩡해 보이는 가정을 꾸렸는데도 왜 나는 이렇게 공허한가? 그거를 극복하기도 어려워지고 거꾸로 또 비혼자 입장에서는 자꾸 미디어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나는 남들이 봤을 땐 되게 멋있는 진짜 옛날에 말하던 막 골드미스, 화려한 싱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나는 왜 아직도 흔들리고 내가 정말 혼자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내가 지금 결혼 안 했으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닌가? 하는 공포가 한 번씩 이렇게 불현듯 찾아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의 불안을 조장하면서. 맞아요. 근데 그게 본인이 가지고 있는 본인의 어떤 특정 아이덴티티가 소수자성을 많이 띠고 있을 때 네. 자기 상황에 대한 검열을 확실히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방금 비욘세 씨가 얘기해준 자체가 이 방송의 어떻게 보면 본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만 해도 저는 그냥 일반적인 시각에서 보면 어쨌든 비혼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쵸. 제가 어떻게 보면 결혼을 했지만 한국에서는 결혼을 못했고 동성 결혼이 합법화가 되면 한국에서도 기혼으로 살고 있었을 수도 있고 근데 왜 이 비욘세 방송 나갈 때 본격 비혼 라이프 가시화 방송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이 정말 딱 맞고 필요하다는 느낌도 드는 게 비혼은 여러 가지 형태의 삶이 있거든요. 네. 비혼의 삶이라고 했을 때 어떤 스테레오타입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우리는 다 똑같은 사람이고 큰 덩어리로 보면 비슷하기도 하지만 개별적으로 보면은 각자의 라이프 스타일이 있는 거고 비혼을 하는 것도 그 사람의 상황과 다 각각 비혼자로서 살아가는 삶은 다 다르거든요. 연애를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뭐 돌아온 비혼도 있을 것이고 정말 다양한데 그 다양한 삶 자체를 보여주는 것 그러면서 다양한 비혼이 존재한다는 걸 알리는 것만으로도 네. 그 듣는 사람들이 이거 혼자가 아니다. 우리 진짜 다 같이 서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될 수 있는 것 같아서 그게 진짜 이 방송의 본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봐요. 나 혼자 산다에서 성훈 씨의 수영하는 모습을 보고 수영 등록을 했다가 수영의 매력에 빠져 만든 책 새침 물개의 수영 일기가 이번엔 전자책으로 출간됐어요. 수영러라면 공감 100% 빵빵 터지는 에피소드가 가득한 만화 에세이입니다. 교보문고, 밀리의 서재 등에서 만날 수 있고요. 종이책은 알라딘과 독립서점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새침 물개의 수영 일기를 검색해주세요. 그 아까 저 사연에서 제가 울컥했던 포인트가 이제 초반에 그냥 그런 어떤 뭐 제주도에서 이렇게 서울에 와서 친구들 만나고 이런 것들이 좀 겹치기도 하고 해서 울컥했던 것도 있지만 그냥 뭐 40살이 되면 안락사를 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 그랬는지라는 그 부분이 약간 이제 좀 저도 그 똑같은 생각은 아닌데 삶이 허무하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그래서 그런지 그 부분에서 약간 제가 아까 울컥했던 거였는데 근데 가끔 뭐 모든 사람들이 자기 마음을 깨끗하게 다 들여다보고 잘 알지는 않잖아요. 그냥 네. 그러려고 노력하는 거지. 근데 막 그러거든요. 저는 뭐 어떨 때는 막 60이 넘어가지고 막 멋지게 막 유럽을 다니면서 제가 뭐 별거는 안 하지만 네. 뭐 좋아하는 책 읽으면서 커피숍에 앉아서 커피도 마시고 뭐 크루아상도 먹고 이런 제 모습을 막 상상을 하면 기분이 되게 좋아요. 네. 네, 그러면서 또 균형 있게 살아야 된다. 내가 너무 먼 곳을 쫓으면서 먼 곳의 행복을 쫓다가 우울증을 앓았다는 생각을 저는 좀 했었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오늘 저녁에 가서 뭘 먹을 것인가. 그러면서 뭐 영화는 뭘 보고 그렇게 이제 오늘 행복한 것과 나중에 행복한 것을 같이 좀 균형 있게 생각하려고 요즘 그런 노력을 좀 하고 있거든요. 진짜 중요해요. 네, 그래서 어쨌든 내일은 오지 않은 삶이지만 나한테 올 수도 있는 삶이고 과거는 이미 지나간데 지금은 내가 살고 있는 삶이다 보니까 그걸 고루 생각하진 않을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그게 과연 가끔은 너무 지나간 일에 얽매이거나 아니면 너무 먼 마치 정말 100m 달리기가 아니라 항상 삶을 마라톤 하듯이 네. 목적지가 안 보이게 달려가기만 하면 지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균형 있게 생각하면서 살자. 그리고 지금 내가 오늘 이거 할 수 있는 것도 고맙게 생각을 하고 그런 고민들을 막 하는데 다들 이게
삶이라는 자체에 대해서 나이 듦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은 기혼이든 비혼이든 비슷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럼요. 근데 지난주 녹음을 네. 새해에 한 거였나요? 아니면은 브리저튼 할 때 2회분을 했으니까. 그렇겠네. 네, 한 3주 전에? 이거 들으시는 분들 기준으로 3주 정도 전에 했겠네요. 저는 새해가 되면 사람들이 네. 그 신점 같은 거 많이 보러 다니잖아요. 네. 근데 그게 되게 그 방송이 저는 되게 개인적으로 너무 재밌었거든요. 제가 어제 들었어요. 그거 네. 어제 밤에 들었는데 거기 그 전 봐주시던 분이 네. 칼리님이 시작 초반에 그 운명이라는 말은 명을 운전하는 거라고 얘기를 해줬잖아요. 그게 전 너무 신선했거든요. 제가 그 점을 보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막 어떤 그런 영적인 거를 난 믿지 않는다고 스스로 얘기도 되게 많이 하는 편이고 난 귀신의 존재를 믿지 않아. 귀신은 없지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귀신을 무서워하고 그랬더니 제 와이프가 귀신이 존재하지 않는데 왜 무서워하지? 귀신이 존재한다고 믿네 라고 늘 저를 놀리기도 하고 근데 사실이거든요. 약간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야 덜 무섭다. 그러니까 없다고 생각하는 것도 있고 저 뭐 이렇게 사주를 본다든지 점집을 간다든지 이런 게 저한테는 굉장히 진입장벽이 높은 일이에요. 네. 누군가에겐 아마 섹스토이샵을 가는 것 같은. 적확한 비유다. 적확한 비유예요. 굉장히 진입장벽이 높은데 그 방송을 듣고 좀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됐어요. 네. 특히 그 사주에 대해서 해석을 하는 게 어떤 그 시대 상황에 반영되지 않고 예전 방식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뭐 특정 사주는 뭐 여자가 팔자가 세서 막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근데 그거는 다르게 해석을 할 수도 있고 있다라는 관점이나 이런 게 너무 재밌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 듣고서 나중에는 사주를 한번 근데 그냥 그 분을 소개해줘서 감사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 얘기가 하고 싶었던 건데 그런 칼리님처럼 그렇게 좀 여성 친화적인 관점에서 좀 더 색다르게 해석을 하고 여성이 좀 더 편하게 봐줄 수 있는 곳이 있으면 나도 한 번 정도 가보고 싶기는 하다. 마음이 좀 울적할 때. 그리고 일단은 너무 차분하게 막 설명을 너무 잘해주시고 이렇게 웃지도 않고 계속 유머를 던지시더라고요. 본인의 그 웃지도 않고 이렇게 타령을 부르고 아니 고스톱 치는데 계속 진다고 할머니 도와주세요 하면은 어쩌다가 한 번씩 고스톱 그리고 망한 연애도 너무 재밌는 네. 거예요. 너무 재밌게 들었어요. 사실 저는 점을 볼 때 신점 같은 거를 많이 안 봤어가지고 그러니까 저도 그 방송 한 번도 본 적이 한 번도 안 봤어요. 네,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저도 사실 그 방송을 하면서 되게 안 좋은 얘기를 많이 들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도 많이 하고 이랬는데 무엇보다 저희 어머니가 방송을 들으시고 아주 흡족해 하시고요. 아주 흡족해 하시면서 다행이다. 너 이거 청소해야 된다는 거 들었냐? 네가 직접 해야 된다는 거. 외주 주지 말고 네 손으로 해야 된다는 거 들었냐? 어머님이 사주하신 거 아니에요? 저희 어머니 그러니까 수상한데 진짜. 그래서 너무 흡족해 하시면서 좋아하셔가지고 제가 원래 식기세척기를 거의 다 쓰고 웬만한 건 손설거지를 안 하는 사람인데 어젯밤에 무언가에 홀린 듯이 손설거지를 오늘 먹은 그게 더 텀블러 괜히 막 이렇게 어떤 아니 이거 씻어야 한다. 꼭 그렇게 해야 되나요? 씻어야 한다 이러면서 맞아. 그때 칼리님이 그 얘기를 했죠. 이왕이면 스스로 직접 하는 게 낫다. 그래서 청소를 외주를 줘도 되냐 하니까 제가 너무 그러니까 저희 집 청소를 제가 주기적으로 이제 외주를 들여서 청소 전문가님이 오시는데 제가 이거 안 되겠다 이러면서 이제 손설거지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칼리님이 저희 방송 들으면서 실망하시는 거 아닐까요? 왜요? 앞으로 비욘세에서 야한 얘기 많이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섹스토이잡 언니가 나와서 나이 얘기는 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다리세요. 또 주기적으로 여러분 또 가야 실망시켰다면 죄송해요. 그럼 아니요 뭐 이 뒤에 그런 얘기나 하죠.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사랑하고 섹스하는가 이런 얘기를 나눠봐도 되겠네요. 저 재밌는 거 하나 얘기해도 될까요? 뭔데요? 다음 주에 써야 되는 거면 총알을 아껴놔야 돼요? 아껴놔야 돼요. 그러면 그만할게요. 다음 주에 여러분 또 그런 얘기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그런데 저는 그 말은 믿어요. 칼리님이 얘기했던 귀신보다 사람이 더 무섭다. 그리고 정말 주옥 같은 말을 해주셔서. 스스로가 그 얘기 하셨잖아요. 나는 내 주변에 같이 지내는 사람들이 어떤 신령처럼 나를 지켜주는 존재고 그런 것 같다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나이 드는 얘기를 하다가 이제 파생돼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런 기운을 믿고 따라가야 되는 때가 저는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사람이랑 있을 때 주는 안정감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반짝이는 사람이라서 이 사람 주변에 있고 싶어 이런 것보다도 같이 있을 때 나를 편하게 해주고 나를 아낀다는 느낌을 주고 그런 사람들 사이에 있는 것들이 굉장히 좋아서 네. 저는 진짜 인간은 무력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저 혼자 막 고민을 하고 머리가 빠개지게 고민을 하다가 밖에 나가서 뭐를 이렇게 하고 오면 또 까먹어요. 좋은 사람들 만나면. 예를 들면 제가 저번 주에 멘탈이 별로 좋지 않았는데 필라테스를 일단 운동이라도 해야겠다. 필라테스를 하고 요즘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네, 엄청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필라테스 끝나고 피오다에 갔는데 맞아. 피오다에 가서 이제 강아지들을 이제 보려고 애기들을 보려고 하는데 없는 거예요.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닌 거예요. 아니 그때 진짜 표정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저 왜 저렇게 실망하지? 주머니에 뭘 주섬주섬. 아니 해방촌이 좀 그 강아지들한테 프렌들리한 동네라서 강아지 산책용품 자판기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무슨 막 애기들 간식도 있고 은가봉투도 있고 그 중에 막 이것저것 막 골라가지고 그 오리 간식을 사가지고 막 룰루랄라 담비랑 여름이가 얼마나 좋아할까 이러면서 이제 왔는데 혜영 언니밖에 없는 거야. 정말 실망을 감추지 못하고 뚱하니 앉아 있어. 날 보고 저렇게 실망하다니. 뭐야 이러면서 못 볼 사람 본 것처럼. 맞아. 맞아. 그러고 이제 앉아 있었는데 좀 있다가 해방촌 요정님이 오셔가지고 뭐 이렇게 있다가 막 그냥 그지꼴로 와가지고 필라테스 한다고 아침에 운동복 입고 오셔가지고 운동복 입고 와갖고 세수도 안 하고 왔어요. 그냥 어차피 마스크 쓰니까 그냥 내가 질식하지 않을 정도로 입만 닦고 와갖고 정말 마스크를 끼고 공감이 되네요. 네, 공감이 됩니다. 마스크를 끼고 와서 막 이렇게 앉아가지고 있는데 밥을 먹어야 되겠는 거예요. 공복에 필라테스를 1시간 했으니까 밥 먹어야 되는데 이러고 있는데 또 혜영 언니가 말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거기 또 무슨 대학생들이 무슨 리서치를 하겠다고 왔는데 맞아. 자기 입으로 논문을 쓰겠더라고. 우리 리서치에 마침 돼가지고. 그러니까요. 마침 와가지고 막 저렇게까지 자세하게 얘기를 한다니 정말 너무 따뜻한 사람이다. 하지만 난 너무 배가 고프네 하고 이제 앉아 있었어요. 그러면서 원래는 집에 가서 뭐를 해먹으려고 했는데 해먹으려고 하다가 또 그냥 기분이 그냥 그런 거예요. 이제 와서 뭘 날씨가 너무 좋았어요. 네, 어느 세월에 뭐를 해서 막 이런 생각을 하다가 같이 있던 요정님이랑 이제 혜영 언니가 동안냉면 먹을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이제 동안냉면이 한남동에 이제 지점이 맛있어요. 있고 우사단길 쪽에 이제 본점이 있고 막 이런데 거기가 숙대 앞에도 있을 거예요. 네, 거기가 이제 그 서울 안 사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해방촌에서 한남동까지 차로는 뭐 한 7, 8분 맞아요. 정도 걸어가면 좀 멀고 막 이런데 그래서 그걸 먹으러 가자 이렇게 돼서 기분이 잠깐 좋았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너무 짧은 티셔츠에 검은색 레깅스를 신고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게 그 해방촌에서는 그러고 다녀도 되거든요. 해방촌은 좀 샌프란시스코 같은 맞아. 동네에 멀리 입고 다니듯이 아무도 신경 안 써. 외국인이 많고 이렇다 보니 근데 사실 격리단 이태원만 가도 조금 예 근데 사실 레깅스를 바지로 입는 것은 내가 영국 여자도 아닌데 제가 얘기했거든요. 영국에서만 보던 풍경이다. 레깅스를 바지로 입는 거는. 근데 이걸 입고 한남동까지 간다는 게 마음에 좀 진입장벽이 있는 거예요. 되게 웃기다. 본인만 신경 썼고 난 너무 아무 생각 그러니까 없어. 그래가지고 근데 제가 한번 언니한테 물어보고 내가 지금 레깅스를 바지로 입고 왔는데 한남동까지 진출해도 되겠냐. 너무 해괴한 느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다가 아예 뭐 어때 뭐 그러고 저는 또 그런 생각이 있었죠. 내 엉덩이는 드러냈지만 얼굴은 마스크로 가렸다.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공감. 만약에 진짜 우리가 빨개 먹고 있을 때 내가 아는 사람이 지나간다. 여러분 어디를 가려야겠어요? 얼굴. 그럼요. 얼굴만 가리면 되죠. 너무 웃긴데. 가슴이나 궁뎅이나 이런 데를 가릴 게 아니라 그래서 내 엉덩이는 지금 드러나 있지만 내 얼굴은 마스크로 사수하면 된다. 근데 나중에 막 인터넷에 비욘세 레깅스 입고 그러니까요. 한남동 레깅스. 그래가지고 동안냉면을 이제 먹고 이제 그러고 오니까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맞아요. 저도 그때 잠깐 나가서 먹고 왔는데 그게 너무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정말 사람한테 기운이 있고 누구를 만나기로 선택하는지가 진짜로 중요하다. 맞아요. 맞아요. 그건 맞아요. 진짜 맞는 말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공감되네요. 그리고 저도 예전에는 막 누구 이렇게 사람들 만나면은
즐거운 시간을 보내야 된다는 강박증이 네. 좀 있어서 이 즐거움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러는 거지? 뭔가 행복한 시간을 보내야 된다 이런 강박증이 있는데 저 자체는 굉장히 진지한 사람인데 네. 그런 강박증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 제가 힘들거나 그러면 친구들한테 얘기를 잘 안 했어요. 그 기운이 전해질까 봐 괜히 얘까지 우울해지는 거 아닌가 그래서 네. 그러면서 이제 나는 사람으로 기운을 얻는 편인데 힘들 때 혼자 있으면서 더 나를 막 이렇게 어둠 속에 가두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최근에도 이제 그런 조금 요즘 안 좋아 그랬을 때 비욘세 씨가 혹시 뭐 얘기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하라. 그때 저희가 처음으로 그런 얘기를 막 주고받았던 것 같아요. 항상 막 웃고 떠들고 맞아요. 진지한 얘기를 한다고 하면 조금 더 사회적인 문제나 막 이런 얘기를 하다가 네. 근데 그때 되게 고마웠는데 나중에 또 마음이 아픈 거예요. 본인도 저렇게 힘든 시간을 네. 보내고 있었구나. 근데 그냥 그런 뭔가 이 사람이 뭘 특별하게 하지 않아도 누군가 그냥 그런 말 한마디 건네고 그런 기운들이 그걸로 받는 에너지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내가 힘들 때 누군가가 나도 힘들어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고생 배틀 하자고 하는 건지 아니면은 우리 다 같이 으쌰으쌰 하자. 그러니까 어떨 때는 그냥 으쌰으쌰도 아니고 저는 그런 때 필요한 위로는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힘든 사람들 둘이 그냥 나란히 누워 있는 거야. 맞아. 아무 말도 안 하고 아유 이러면서 그냥 누워 있는 거지. 그쵸. 그냥 그렇게 누워가지고 있으면서 견딜 때도 있고 사람들이 다 그런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저번 주에 막 되게 여러 가지 지치는 일도 많고 그랬어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거를 상담 선생님이랑 얘기를 하고 나서 그날 저녁에 이제 써니네를 갔어요. 써니네를 가서 막 이것저것 얘기를 하면서 막 써니가 그동안 힘들었던 얘기들도 듣고 제 얘기도 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써니가 제가 상담이 오후 2시인데 그날 저녁에 갔으니까 몇 시간 안 됐잖아요. 그쵸. 근데 써니가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담 선생님한테는 얘기를 하는데 나한테는 얘기를 못했다니 네 마음이 얼마나 안 좋았겠니? 라고 하면서 갑자기 얘가 우는 거야. 너무 진짜 저 순수한 우정. 얘가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울면서 나는 맨날 너한테 힘든 얘기 맨날 하는데 왜 너는 나한테 그걸 말을 못하고 선생님한테만 얘기를 했냐.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기다려. 야, 이제 막 왔다고. 그냥 순서대로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나중에 그만 좀 얘기하라고 할 때까지 할 수 있으니까 경미하니까 안 한 거야. 경미하니까 이러면서 기다리라고. 나는 기다려 이러길래 선이가 막 울길래 하고 그 다음 얘기가 같이 울었다고 할 줄 알았는데 기다려. 야 기다려. 아직 네 순서 유난 안 떨지 돌아왔다. 말고 기다려라. 그러면서 안 한 게 아니라 안 만나서 못했을 뿐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상담 선생님 만난 다음에 막 2, 3주나 지나서 이런 일이 있었어라고 했으면은 왜 그동안 말 안 했었겠지. 너무 2시에 만났어가지고 지금 동네방네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저기. 써니 셰프님 너무 귀여우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막 울면서 막 뭐 나는 맨날 얘기하는데 너는 왜? 그래서 기다려라. 지금 폭탄 돌리게 하고 있으니까 기다리라고. 아직 순서가 돌아오지 않았어.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날 이제 그 얘기도 하고 같이 오랜만에 배 터지게 맥주 먹고 너무 즐거운 하루를 보내고. 그날이 그 저희 가게 근처에서 네. 연락했다. 맞아요. 그래가지고 또 막 술 취해가지고 피우다에 가서 셰리 언니랑 막 요즘 너무 강아지를 키우고 싶어요.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셰리가 그래서 나한테 이랬구나. 그날 퇴근하고 와가지고 아까 민지가 왔다 갔다 얘기하면서 비욘세 씨가 왔다 갔다 얘기하면서 저한테 비욘세가 강아지를 참 좋아해. 맥락 없이 갑자기. 그러니까. 비욘세가 강아지를 참 좋아해. 개도 없는 집에 또 가가지고 하는데 또 없는 거야. 피우다 애들이 또 없는 거야. 또 실망해가지고 잔뜩 실망한 표정으로 언니한테 난 강아지가 너무 좋다고. 어쩌라고. 제가 가끔 애들이 직장 견이긴 한데 얘네들 보면 오늘 출근하고 싶은지 안 하고 싶은지 좀 보일 때가 있어서 아침에 좀 파워워킹을 심하게 했거나 이러면 이제 좀 쉬게 하려고 하는데 친구들이 실망할까 봐 어떡하지 이렇게 쳐다보기도 하고 가끔 애들을 강제 출근시켜서 이 가게에서 재울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또 넘어갈 수 없는 최근 근황 중에 여름이랑 담비의 1주년 가족이 된 지 1주년이 되었어요. 네, 진짜 너무 제가 담비랑 여름이 강아지 2마리를 이제 딱 1년 이제 1년 됐는데 1년 전에 입양을 해가지고 이제 저희가 가족이 됐는데 얘네들이 3월 1일이 1주년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데리고 왔을 때는 잘 키울 수 있을까 막 온갖 걱정을 다 했어요. 네. 아이들이 적응을 할까, 저희 고양이랑 서로 싫어하진 않을까.
막 너무 걱정을 했는데 1년 동안 정말 얘네가 저한테 준 게 너무 커가지고. 진짜. 제가 계속 그런 얘기를 이런 애들이 없다, 이런 애들이 없다. 물론 이제 다들 그럴 거예요, 모든 주인들이. 근데, 담비 같은 경우는 좀 사회성이 떨어지고 그래서 걱정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강아지가 큰데 사회성이 떨어지면 혹시라도 얘가 사고를 치지 않을까. 근데 제가 사회성이 떨어진다고 한 거는 얘는 정말 자기가 사람인 줄 아는 개예요. 맞아. 정말 사람인 줄 알아가지고 사람하고 너무 교감하고 다른 개들을 무시하고 그리고 이렇게 통성명 안 하고 다가오는 걸 되게 싫어해요. 그러니까 일단 담비한테 다가가려면 멀리서 천천히 일단 냄새부터 맡고 이래야 되는데 막 이렇게 똥꼬발랄하게 가까이 와서 얼굴 확 들이밀면은 담비가 점프를 하고 막 그러거든요. 점프하면서 짖어요. 근데 얘가 그렇다고 해서 막 입질을 하거나 이런 애는 맞아요. 아니지만 담비 착해. 네, 그런 면은 없는데 애가 크니까 네. 이제 가끔 주인들이 놀라기도 하고 그쵸. 그래서 이제 제가 데려오자마자 조금 집에 적응을 하고 나서 아침 산책을 이렇게 강아지들 단체로 산책을 해주는 분이 있어서 그거를 시켜봤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얘가 다른 강아지들 가까이 오면은 불편해하고 막 그랬는데 너무 빨리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정말 진짜 너무 빨리 좋아지고 그래서 지금 최근에도 산책 선생님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새로 멤버가 영입이 됐는데 이 선생님이 키가 한 160 미만 저보다 조금 작아요. 근데 이 개를 한 막 8마리씩 막 이렇게 데리고 다니고 하거든요. 양손에. 핸들링을 너무 잘하고 이게 리더십이 강해요. 근데 이제 새로 들어온 애가 있으면 애들이 막 우왕좌왕하나 봐요. 근데 새로 뉴페이스 애가 왔는데 얘가 계속 막 자기 목줄도 물어뜯고 막 애기가 어리니까 다른 강아지 목줄도 물어뜯고 이러니까 보다 담비가 안 됐는지 이렇게 두 팔로 걔를 딱 잡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항상 제가 매주마다 이제 업그레이드를 해주거나 뭐 하면 그 선생님이 늘 그 얘기를 해요. 담비는 너무 잘하고 있어. 담비를 산책하게 될 수 있어서 너무 내가 좋아. 그리고 얘가 항상 다른 애들이 나쁘게 하면 이렇게 못하게 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줘요. 여름이가 갑자기 이럴 때도 한 번씩 맞아요. 맞아요. 깡패하고 경찰이 같이 입양이 돼가지고 약간 용맹한 여름이. 맞아요. 이 동네 이장님 같은 담비와 동네 깡패 같은 여름이가 같이 입양이 돼서 그래서 어쨌든 1년 동안 우리가 막 같이 보냈던 시간들을 생각하면서 와 진짜 사람들이 강아지 입양을 하고 나면 뭐 어떨 때는 이 불쌍한 애를 뭐 이렇게 구제해줘서 고맙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그런 얘기를 들은 사람들이 아니다. 얘가 내 삶을 구제해줬다. 그런 얘기 하는 걸 종종 봤는데 그게 참 공감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럼요. 해방촌 동네 친구들도 심지어 언니한테 말하기 애매한 우울한 일이 있을 때 피우다에 가서 맞아요. 담비 그 뭐지 여기 옆에 팔 옆에 여기 광배근 있는 데를 긁으면서 힐링하고 오잖아요. 말 한마디 안 하고. 근데 그게 친구들이 내가 키우는 동물을 친구들이 공동 육아를 해주고 있잖아요. 네. 그것도 되게 큰 행운이에요. 맨날 여름이 데리고 가도 돼요? 맞아. 한 마리 데리고 가고. 저희 같이 일하는 팀 멤버 친구가 근처로 이사를 왔는데 이제 첫 독립기거든요. 네. 독립을 처음 했고 이제 막 좌충우돌 막 페인트만 몇 개월 동안 칠하고 있고. 그 문짝 떨어져 있던 친구. 네, 맞아요. 아유, 근데 너무 진짜. 네. 근데 그 친구도 강아지를 되게 키우고 싶어 하는데 이제 담비를 일 안 하는 날 가게로 와요. 그래서 담비 산책 시켜도 되냐고.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제가 피우다에 근무를 안 하고 셰리가 근무할 때 그 친구가 와서 담비를 데려갔나 봐요. 그래서 산책을 시키고 데려오던 길에 제가 동네에서 마주쳤는데 저 멀리서 우리 개랑 되게 닮은 사람이라 우리 피우다 멤버랑 닮은 사람이라 봤더니 막 그 친구고 애들이 너무 적당한 시기에 잘 와줬고 그리고 어쨌든 근데 그것 또한 진짜 감사할 일이에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그 얘기를 했는데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여유가 되는 상황이 된 것도 굉장히 감사한 거죠. 그게 시간적인 여유나 어떤 직업의 특징상 아이들과 같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경제적인 거나 그 모든 것들이 다 모든 삼박자가 맞아서 얘네를 키울 수 있게 된 거니까 그것 또한 진짜 근데 그런 상황을 만든 것 또한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고 저도 열심히 해서 그거를 얻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데서 오는 뿌듯함이 커요. 맞아. 네. 근데 우리 아이들이 가진 거에 감사하는 것도 좋지만
가진 게 있는데도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다는 걸 잊지 않고 사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담비랑 여름이를 키울 수 있는 것은 감사할 일이지만 또 어떻게 보면 이 아이들을 평생 지켜야 되는 데에서 오는 그 책임감에서 오는 압박감도 있잖아요. 그치,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쭉 했던 얘기가 다 그런 것 같아요. 너무 가진 것에 감사하는 것은 좋지만 뭔가 나는 불행해하거나 우울해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아직은 내 순서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나 그러지 않는 거는 참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비욘세 방송을 듣는 여러 연령대가 있을 텐데 만약에 내가 지금 어떤 20살 초반이나 이런 분들이라면 저는 그런 얘기도 해주고 싶어요. 최근에 매장에 종종 왔다가 이렇게 동네 그냥 동생처럼 귀엽게 항상 오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이제 아직 학생이거든요. 근데 학교를 복학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제 그런 고민도 조금 하고 이 직업이라든지 경제적인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그 입장에서 저를 보면 좀 안정돼 보이나 봐요. 그쵸, 제 그쵸. 삶이. 네. 근데 저는 그 나이 때 더 했어가지고 그 친구를 보면서 오히려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어쩜 저 나이에 저렇게 안정된 삶을 살고 전 정말 뭐 20살 때 엄마랑 막 다투고 네. 막 집을 나와가지고 돈이 없는데 막 그래서 막 진짜 PC방에 한 밤새 있었던 적도 있고 그리고 직장을 출근을 하러 가다가 나 여기 일 못하겠다고 돌아온 적도 있었고 막 정말 제 삶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 구석구석을 돌아보면.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지금 굉장히 나긋나긋하고 안정된 목소리의 혜영 언니만 이제 여러분이 지금까지 만났지만 저희가 저번 술 특집 때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쵸. 친구 앞니 찾던 사람이에요. 항상 뭔가 크레이지한 인생을 보내고 네. 머리를 밀고 네. 머리 밀고 배낭 메고 돈이 없으니까 그냥 딱 2달 정도만 살 수 있는 알바를 해서 돈을 모아가지고 풀타임으로 막 알바를 해서 2달만 버티잖아. 이거 들고 여행 갈 거 돼서 막 간 적도 있고 굉장히 위태위태한 적들이 많았어요. 제 삶에서. 네. 근데 그게 그 위태위태하거나 어떤 불안정한 삶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형태만 그럼요. 달라졌을 뿐이지 우리는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완벽하게 안정되고 완벽하게 행복한 건 없고 단지 내가 못 보던 걸 좀 더 보게 되는 눈이 생기고 약간 어떤 힘듦을 이겨내는 방법에 대한 좀 더 다양한 방법이 생기고 그냥 그런 거지 완벽한 삶은 없기 때문에 뭐 다른 사람의 삶을 보면서 나보다는 그래도 나아 보이는데 너무 그런 생각 하지 않고 그냥 내가 오늘 어떤 실수를 했다면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좀 용서를 해주고 다른 사람 볼 때도 근데 그건 마찬가지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나한테는 관대한데 남한테는 너무 엄하거나 나한테는 너무 엄한데 남한테는 너무 관대하거나 둘 다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냥 하루하루 다들 살아내는 거라고 그거를 좀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저도 이런 고민을 막상 하다 보니 40살이 되면은 펜트하우스에서 근데 중요한 건 펜트하우스가 네, 절대 펜트하우스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 펜트하우스를 내가 감사하게 생각하느냐 이 펜트하우스에서 행복한가. 그래서 제가 그 30살 아리 할 때 파트너가 네가 가지고 있는 이 책 하나도 다 네 거다. 내일 돌려줘야 되는 게 아니라는 그 말이 좀 약간 다른 시각을 줬던 것처럼 약간 좀 다들 그렇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어느 나이대가 이걸 들을지 모르지만 제가 하는 40살 아리가 절대 저는 안 좋은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냥 형태만 다르고 깊이만 다를 뿐이라고 생각해요. 누구나 찾아올 수 있고. 50살 아리 또 기대하세요. 아, 그쵸. 아리 전문가. 몸져 누워서 전화하세요. 와, 헌세야 50살 아리 더 심하다. 그때 누워서 녹음하는 거야. 누워서 50살. 야, 너 기다려. 누워서 옥장판 깔고. 너. 옥장판 깔고 녹음할지도 몰라요. 아니, 그런데 너무 어른이 되는 거에 대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뭐 1000번을 흔들려야 뭐가 되네 만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렇지만 자꾸 어른을 그런 식으로 정의한다면 맞아요. 저의 돼요. 묘비명에는 100세 정도 됐을 때 끝내 어른이 되지 못하고 이곳에 잠들다라고 쓸 수 있겠는 거예요. 괜찮네요. 그럼요. 어른의 본질은 흔들리지 않는 게 아니라
내가 흔들리고 있다는 거를 인지하면 그냥 그 정도가 뭐 이렇게 대단한 미래가 있겠어요.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30대가 돼도 40대가 돼도 재밌는 건 재밌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여러분 뭐 이렇게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말고 뭐 친구가 하자고 하니까 하고 이러지 말고 이렇게 내가 뭘 원하는지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내가 이걸 하고 싶어서 하는 건 맞는지 이런 거를 이렇게 중간중간에 항상 체크하면서 일상을 생활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곤방대 물고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갑자기 라떼가 되네요. 라떼는 할배같이. 라떼 전문가? 네, 좀 전까지만 해도 나이 먹는 게 너무 무섭다고 얘기하면서 청취자 사연에 저렇게 눈물을 흘렸지만 역시 사람은 입체적이죠. 다양하고. 왜 이럴까요? 아우, 그게 원래 삶의 본질이 그렇다니까요. 친구가 그 얘기를 했었어요. 너 손님들한테 성생활을 즐겁게 영위하는 것과 그 나이가 영향을 미치면 안 된다. 이 얘기를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냐.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다 연결고리가 되는데 너 스스로도 그렇게 해봐라. 근데 그게 굉장히 저한테 좋은 조언이 됐어요. 그럼요. 이게 남의 일을 얘기를 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 나부터가 마음을 다 잡고 그걸 정말 진심으로 믿어야 이게 진정성 있게 나오고 그거에 대해서 정말 진정성 있는 조언을 제가 해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좀 어쨌든 이래저래 저는 참 마흔이 되면서 아리와 동시에 또 뭐 이렇게 좀 더 깊어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남한테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돼요. 저렇게 살아야 돼요를 너무 많이 얘기하면 어느 순간 아씨 맞아요. 나 이거 어떡하냐. 맞아. 이렇게 될 때가 있기 때문에 진짜 있어요. 요즘에 되게 여러 가지 다양한 가치를 지키면서 살자고 하잖아요. 예전보다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게 모두한테 참 유익하고 근데 그 와중에 너무 스스로 갉아먹고 있는 거는 아닌지 뭐 그런 생각도 해볼 만한 것 같아요. 텀블러 놓고 와가지고 맞습니다. 플라스틱 컵에 커피 먹으면서 이 쓰레기 너 때문에요. 이 지구가 병들고 있다. 넌 정말 지옥의 가장 뜨거운 불구덩이에서 텀블러를 가져오지 않은 네가 불타고 있을 거야.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저렇게 자기한테 엄하면 안 된다. 그러면 너무 불행하다. 그렇죠. 불행하다. 되는 거 하면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저 고등학교 때 문학 선생님이 했던 말 중에 그런 말이 있는데 선생님이 갑자기 저희가 고3 때였거든요. 애들 막 다 찌들어 있는데 너네들 이거 대학 좋은 데 가면은 되게 행복할 것 같지? 그렇지 않다. 인생은 원래 쭉 불행한데 자기의 반짝 이론이래요. 반짝 행복하다고. 너네 지금 대학교 입학하지? 반짝 그 순간 행복해. 대학교 입학하잖아? 그러면 그게 또 이제 보이지도 않고 또 불행해. 과제 안에 힘들어 죽겠네. 하다가 취업 시즌에 취업 성공하면 반짝 행복하고 그러면 이제 결혼해야 되지 않나? 애 낳아야 되지 않나? 혹은 결혼이나 애를 안 낳아도 일만큼은 돈을 모아놨어야 되는 거 아닌가? 승진해야 되는데 막 마음고생하다가 승진하면 반짝 행복하고 인생은 그런 거라고. 그러면서 선생님 굉장히 행복이 디폴트가 아니다. 너네가 행복이 디폴트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 모두 다 너무 불행한 건데 삶에서 불행한 일이 있을 때 그냥 또 이런 하루가 지나가는구나. 이러고 어떻게 존버하면 또 어느 날 갑자기 웃기는 일이 있겠지. 그래서 그럴 때 웃기는 일에 해당하는 어떤 한 줌이 되면 좋은 방송이라고 비욘세는 생각합니다. 와, 제가 사실 남겨주셨네요. 그런 막 일단 제가 별로 멋있는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멋있는 역할은 할 수 없지만 멋있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그쵸. 멋있는 면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는 와중에 가끔 가다가 그냥 세상에 너무 막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을 때 그냥 우리끼리는 그냥 야 누워가지고 이렇게 헛소리하는 사람이 어딘가에 있다. 본인도 흔들리면서도 여러분 흔들리지 맙시다 같은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를 다 같이 기억할 때 도움되는 방송이 되면 그거 되기도 얼마나 어렵게요. 근데 참 비욘세 씨는 보면 저한테는 개인적으로는 나이가 어리지만 내가 아는 동생 이런 것보다는 저는 친구라는 느낌을 더 강하게 받긴 하는데 되게 만약에 동생이라고 치면 정말 든든한 동생이고 친구 같은데 항상 뭘 제가 많이 얻어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정신적으로 얘기를 하다 보면 힐링이 되고 사람들이 그래서 이 방송을 듣나 싶기도 한데 물론 재미있기도 해서 듣겠지만 근데 진짜 어떤 정말 사소하게 서로한테서 받는 에너지나 삶에서 그냥 사소하게 내가 순간순간 느끼는 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행복이 디폴트면 행복하지 않은 그 모든 순간이 너무 불행하다고 느껴지니까 근데 진짜 오히려 반대로 행복이 디폴트가 아닌 게 되면 사소하게 행복할 때 그게 되게 감사하잖아요. 이런 행운이 나한테 오다니. 그거를 좀 깊게 새겨봐야겠어요. 아 오늘
녹음하러 왔다가 저만 얻어가는 건가? 아무 말이나 하자고 왔다가 네. 오늘 너무 좋은 얘기를 많이 듣고 이래가지고. 근데 되게 지금 좋은 아이디어를 하나 얻어가는 느낌이 들어요. 정말. 왜 그렇게 자다가 일어나서 내가 행복한가? 근데 이게 저뿐 내가 행복한가? 나랑 사는 사람은 행복한가? 우리 강아지들은 행복한가? 엄청 그 막 행복 집착을 했었는데 굉장히 좋은 답을 얻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저는 진짜 담비만 보고 있는데도 제가 강아지를 키우고 싶어 하면서도 일단 제가 지금 키울 여건이 안 되고 여러 가지 그게 있지만 가끔 전 담비를 보고 있으면은 너무 슬픈 거예요. 왜 말을 못하냐. 이 자세가 불편한지, 내가 좀 얘를 쓰다듬는 어떤 이 강도가 적절한지, 이게 방향은 이게 맞는지, 시계 반대 방향이 더 나은지 이런 걸 알 수가 없으니까 내가 얘를 너무 예뻐하는데 그걸 알 수 없다는 게 너무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혼자 막 이렇게 마음고생하다가 약간 내가 나 자신에게 너도 그만 좀 해라. 아니 그만 좀 해라. 심하다 진짜 심하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너가 맨날 잠이 안 오고. 이 얘기를 듣는 저도 방금 그 생각을 했어요. 너도 그만 좀 해라. 왜냐하면 아까 이렇게 쓰다듬 이렇게 만지는 게 맞는지 저렇게 만지는 게 맞는지 시계 반대 방향이 맞는지 이거 손님들한테 제가 클리토리스 자극하는 설명할 때 많이 해서 저 얘기를 듣는 그 순간마저도 그 생각을 하는 내 자신을 보면서 너도 그만해라. 그래 그만 좀 해라. 그만 좀 정말 해라. 불경하네요. 지금. 정말 불경하고. 불경하기 어쩌면 좋아 어쩌면 좋아.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원래는 아무 얘기나 하자고 해서 만났다가 지금 너무 아침부터 지금 시간이 몇 시예요? 1시간 20분 됐는데 아침부터 막 한 명 울고 원래는 근황 얘기나 가볍게 하려고 했었다가 갑자기 이제 나이 얘기가 언니의 40알이 얘기가 나오면서 원래는 다음 주에 얘기를 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이제 시래기님 사연을 같이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근데 저는 이런 순간들이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드는 것 같아요. 어떤 되게 해답을 내려주는 사람도 세상에는 있고 뭐 같이 고민해주는 거 예를 들면 정신과나 상담소처럼 같이 고민해주는 것도 있지만 오늘 우리가 막 얘기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되게 저 스스로가 듣고 싶었던 이야기였던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시래기님 사연을 보면서 되게 내가 쓴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과 동시에 저희가 오늘 했던 여러 가지 얘기들이 아마 시래기님이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였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스스로 알고 있는 거. 근데 어떤 순간에 매몰되고 흔들릴 때는 그게 기억이 안 나잖아요. 생각이 맞아요. 안 나잖아요. 그리고 그럴 여유가 없죠. 마음에. 그리고 마음고생을 하고 있는 나 자신한테 실망하잖아요. 맞아요. 진짜 한심하게 이게 뭐냐. 막 이렇게 왜 이런 결론 없는 거에 너의 에너지를 뺏기냐. 너의 인생은 소중하고 하루는 금방 가고 지나고 나면 돌아오지 않는 거고 너한테도 좋은 것들이 많은데 이런 생각을 스스로 하면서 이걸 독려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넌 진짜 바보 같아. 지금 네가 네 불행을 자초하는 거야. 너의 지옥을 네가 스스로 만든 거야.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잖아요. 끝도 없죠. 근데 그럴 때 그냥 우리가 이런 걸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참 행운이고 운이 좋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진짜 사연 보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언니도 그러게요. 40알이를 꺼내서 얘기해줘가지고 언니가 이런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제 40이 와서 40알이를 했을 때 나는 이제 언니한테 전화해서 없다. This is 이시다. This is 이시야. 그래서 잠깐만 누워있을게. 언니 소파에 누워있다가 집에 가고. 이런 삶 얼마나 행복해요. 네. 네,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쨌든 근황 얘기를 하다가 그냥 뭐 없는 얘기를 또 지어낼 수 없다 보니 최근 근황이 워낙 그랬어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좀 이야기가 깊어질지는 몰랐는데 근황 얘기로 끝이 나지. 결국 생각도 못했습니다. 끝났어, 여러분. 진짜 이 얘기만 하다가. 근데 어쨌든 그냥 뭐 혹시나 비슷한 삶에서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저희 얘기를 들으면서 나만 그런 거 아니니까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다들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구나 하고 혼자라고 느끼지 않는 정도만 돼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좋아요. 저희 저저번 주에 상담 선생님이 저한테 얘기하셨던 것 중에서 어떤 내가 강렬한 안 좋은 감정을 느꼈는데 그게 너무 불필요한 거? 그러니까 이런 쓰잘데기 없는 일에 되게 신경을 쓰는 거. 사람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왜 그런 불필요한 감정 때문에 너를 자꾸 갉아먹냐. 더 좋은 생각해.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걸 약간 너무 많이 아등바등하는 타입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상담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는 이게 풍선이 있다면 그거를 물속에다가 그냥 이렇게 잠겨 놓는다고 해도 잠깐은 그게 거기 머무를 수 있겠지만 삐끗하면 다시 풍선이 수면으로 뿅 하고 떠오르니까. 올라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너무 그렇게 억누르고 있으면 이 타이밍에 내가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하는 순간에 팍 튀어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아지려고 노력하고 좋은 생각, 건강한 생각을 하려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떤 때는 부정적인 강렬한 생각이 들었을 때 그거를 좀 이렇게 들여다보는 것도 진짜 우울의 바닥까지 가보든 뭘 하든 자기 감정을 좀 무시하지 말고 그냥 그 풍선이 일단은 거슬리더라고요. 떠다니는 거를 보면서 쟤는 왜 저럴까?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흘려보내야 나중에 내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그게 나를 이렇게 덮쳐오는 일이 없을 거라고 그런 얘기를 해줘서 네. 진짜 도움이 많이 됐거든요. 공감되네요. 제가 방송에서 예전에 그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중학교 때 막 다른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다가 네. 집에 와가지고 괜히 이제 오빠하고 막 티격태격 하면서 제가 막 울었어요. 근데 네. 그때 엄마가, 저희 어머님이 이제 오빠하고의 그 상황을 얘기를 안 하고, 눈물을 참지 마라. 제가 막 이렇게 눈물을 참고 막 이렇게 있었더니, 눈물을 참지 마라. 눈물을 흘려야 되는 순간에 참으면 안 흘려야 될 때 눈물을 흘리면서 네 자신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을 거라고. 그래서 눈물을 흘리고 싶으면 그 순간에 그냥 흘려도 된다고. 어머니도 학원을 다니나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이 항상 제가 그러니까. 삶에서, 물론 저희 엄마도 여느 뭐 엄마와 딸 할 거 없이 티격태격 하기도 하고 하지만,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어떤 제가 못 보는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삶에 대해서 항상 얘기를 많이 해주셨던 분인데, 그게 생각이 나네요. 근데 그거를 저도 그래서 항상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제 사회생활 하면서 아무 데서나 울고 이럴 수는 없으니까 조금 잊고 살았는데, 지금 비욘세 씨 얘기 들으니까 그게 생각나네요. 너무 억지로 참고 억지로 누르고 이러다 보면 사라지지 않잖아요. 그렇다고. 언젠가는 그쵸. 터지는데, 차라리 언젠간 터질 거라면 좀 더 안전한 장소에서 올바르게 터뜨리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진짜 해보네요. 네. 여러분 너무 강인하게만 살려고 하면 진짜 부러질 때도 있으니까. 그리고 맞아요. 특히 여성분들 중에서 그런 분들 많은 것 같아요. 여자는 마음이 약해, 감정적이야. 이런 프레임에 갇혀서 살았기 때문에 내가 더 강인해지고 싶고 흔들리고 싶지 않고 이런 다짐은 이해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도 그런 거에서 좀 자유로울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내가 어떤 감정을 느낄 때 그거를 그 감정 자체를 너무 판단하지 않고 그래야 되겠다는 말을 이제 저 스스로에게 오늘 방송 전체가 나에게 하는 나에게 말. 내가 나에게 내가. 혜영이에게 혜영이가 바보에게 바보 같은 느낌. 정말 그런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들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그냥 소소한 근황 같은 것도 주기적으로 얘기를 오프닝에서 해보면 어떨까? 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꼭 우리가 어떤 막 진짜 막 인생에 엄청 커다란 고민이 있거나 막 그런 얘기만 하고 있지만 요즘 저는 뭐 이렇게 밥 해 먹고 살고 있어요. 최근에 뭐 이런 걸 시작했어요. 이런 얘기들도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서 근황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주기적으로 소개를 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제주 금능에 있는 책방 아베크라는 책방이 있는데 그 책방에서 책 도시락이라고 책이랑 같이 이렇게 예쁜 패키지로 해서 보내드리는 선물이 있는데 저희가 한 달에 2분을 추첨해가지고 그냥 소소한 근황 보내주시는 분들한테 선물로 오, 좋다. 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그래서 이건 여러분 어디다 보낸다? 이걸 포함한 사연, 광고, 미니 광고, 기타 등등 문의는 어디다 보낸다? 비욘세즈 골뱅이 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BEHONSES 골뱅이 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 주기적으로 읽고 어쩌다가 이렇게 얘기를 좀 확장시켜서 할 수 있는 에피소드가 있으면 얘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단순히 여기 이쪽에 사시는 분들은 이렇게 지내는구나. 특히 저희가 너무 서울에 사는 사람이다 보니까 너무 서울권의 얘기들만 하게 되는데 서울이 아닌 분들의 일상도 듣고 싶고 네. 해외에 계시는 분들도 듣고 싶고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근황을 네. 알려주시면 저희가 10만 비혼 서사 양성의 어떤 야. 네. 네.
뭐 최근에 비혼이 다시 되었다 이런 분들도 괜찮고 좋네요. 요즘에 좋네요. 비혼이 나한테 맞는 건지 좀 흔들리고 있다 이런 얘기도 뭐 솔직히 해주셔도 상관없을 것 같고 그런 얘기들 많이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한마디만 딱 더 할게요. 최근에 제가 어떤 메시지를 받았는데 네. 한줌단 님이었어갖고 네. 네, 그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이거 들으시면은 본인인지 아닌지 알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네. 피우다에서 저를 작년쯤에 한번 뵌 적이 있었고, 네. 이제 비욘세 방송을 듣기 시작했는데, 거기서 이제 그분이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개인적인 일들로 힘들어 했었는데, 네. 비욘세 방송을 듣고, 한줌다님들, 그리고 이렇게 이랑 같이 대화도 하고 하면서, 본인이 굉장히 힘이 많이 되고 잘 지내고 있다는 그 얘기를 네. 저한테 해주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거 비욘세 씨한테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얼마나 본인 일상에서 이런 것들이 조금이나마 작은 즐거움이 되는지. 그리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요? 불화설이 생기기 전에 다시 비욘세 씨가 불화설 생기기 전에 다시 나와주세요. 그랬나 아무튼 오늘 나왔습니다. 네, 아무튼 비욘세 씨한테 그 얘기 해주고 싶었어요. 이렇게 듣는 사람들 중에 이렇게 자기 삶에서 소소한 즐거움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얘기해주고 싶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저를 포함해서 저 이번 주에 쉐리 언니도 한번 일하는데 네. 너의 팟캐스트를 들으면서 친해진 사람들이래 막 이러면서 와가지고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가지고 스티커도 가져가셨어. 그래서 막 되게 기뻐하면서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날 메시지가 네, 다음날 얼마 전에 독립해가지고 담비를 산책시켜줬다는 피우다 직원분 그분도 저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카톡이 와서 오늘 피우다에 비욘세 애청자분들이 들리셨는데 광장이라는 술집의 사장님께서 비욘세를 추천하셔서 듣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비욘세 얘기를 나누다가 한 분이 자기도 망한 연애 올림피아드 사연을 보내고 싶은데 자기는 짝사랑 얘기가 더 많아가지고 못 보내고 있다. 그래서 나 혼자 사귀고 나 혼자 헤어진 재밌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런 연애 얘기도 한번 해보면 좋겠다. 막 이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이번 주에 피우다에 들르신 선생님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많으셔서 제가 없을 때 다 들으셨네. 네. 그래서 아이템도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데 나 혼자 사귀다가 나 혼자 헤어진 킹 작가님이 굉장히 잘할 만한 아이템입니다. 제 친구도 이빨 부러진 미안해 친구야 이렇겠다. 그래서 사실 저는 소개팅 망한 소개팅 이야기도 해보면 어떠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비욘세가 가진 한계점은 뭐냐면 진행자가 경험이 많이 없는 것에 대해서 얘기할 수가 없어요. 하지 마세요. 소개팅을 몇 번 안 해보고 저는 사실 소개팅보다는 약간 틴더나 아니면 실제로 만나서 사귀는 파여가지고 소개팅에 대한 에피소드랑 공감할 만한 데이터베이스 자체가 저한테 많이 없어서 좀 못했는데 아쉬워하시는 분들 양해를 부탁드리고 한번 제가 다음에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틴더 간접 경험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틴더 얘기는 할 얘기가 또 많은 게 저희 동네에 지금 틴더를 거의 설문조사 수준으로 하고 계시는 친구분이 있어요. 제가 그분을 잘 설득해가지고 너 지금 틴더랑 범블해. 한 달에 지금 거의 합쳐서 돈 그렇게 많이 내고 있는데 나와서 한번 얘기해라. 출연료는 준다. 이렇게 한번 해볼까. 출연료 받아서 틴더 결제. 그럼요. 그걸로 한 달 또 하는 거지. 그런 얘기를 좀 해보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틴더 망한 틴더 썰 정말 많거든요. 웬간하면 다 망하기 때문에. 저런. 네네네.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들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채택이 되든 안 되든 여러 가지 아이디어 주시는 여러분 참 감사합니다. 네, 이번 주도 여러분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아니면 먹기 싫으면 그냥 누워 계시고 스스로 편한 대로 잘 지내시다가 다음 주에 또 만나면 참 좋겠어요. 네. 그럼 저희 마무리할까요? 네. 혹시 못다한 소감 얘기 이런 거 있으신가요? 아닙니다. 충분히 했고 많이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아니 여기서 더 하면 어떡해요? 안 되죠. 그래요. 다음 주분에서 또 하시죠. 오늘만 날은 아니니까. 네, 알겠습니다. 저희 다음 주에 혜영 언니를 또 만나기로 하고요. 저희는 이만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네. 올더 싱글레이디, 싱글피플이 말하는 비혼의 세상 비욘세.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혼자 사세요. 와. 1시간 반. 한 시간 반. 진짜.